자, 우리 네이버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원프로입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같이 주저앉는 그 형태였는데 네이버는 좀 잘 버티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개장하면서 하방으로 좀 방향성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네이버는 또다시 아랫꼬리를 형성하면서 지금 이렇게 10만 원 후반대 가격대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이 시작됐었던 이러한 저점을 깨버리고 난 뒤에는 오히려 이렇게 횡보세가 보합세가 유지되면서 이렇게 가격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구간 자체를 아예 깨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여기를 가격을 깨므로써 여기에서 손절 나가는 뭐 개인들의 물량들을 확보를 한 차례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아랫꼬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에 대한 되돌림 혹은 이것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의 되돌림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유동성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처럼 이렇게 아랫꼬리를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10만원 후반대의 가격을 지켜주는 형태의 보합권이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 이 보합권의 기간에 따라서 이게 힘을 얼마나 모으는지에 따라서 이게 되돌림의 정도가 이렇게 작은 파동일지 아니면 이 전체에 대한 되돌림이 나올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네이버 주주님들에게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길어지면 길수록 더 강한 상방 발산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잘 기다려야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손절을 한 차례 유도했기 때문에 충분히 구조적인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차트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이 기간 조정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거는 펀더멘탈 쪽으로 추가되는 소식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이 업황에 대해서 이 AI 시장이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를 좀 잘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 지금 네이버는 개별적으로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 그리고 섹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제 긴장을 딱 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가 우리 네이버 주주님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소식들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저희 원프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AI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FD라고, 이걸 우리말로 했을 때 개발자 전방 배치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는 AI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형태가 프로그램을 판매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판매 매출만 발생시키는 이러한 형태만 매출 모델로 발생시키고 있는데, 최근까지는 이러한 수익 모델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AI를 이제 업무에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이나 국가들이 많아지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게 보안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됐었죠. 그러면 기업들은 이 AI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보안 문제가 필수적으로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계속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회사 내부의 중요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신제품에 대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어도 되게 제한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안 문제를 좀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오픈 AI나 엔솔픽 같은 그런 AI 업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투자사들이 직접 보기에 지금 AI를 그냥 프로그램 판매하고 토큰을 판매하고 이러한 1차원적인 형태의 수익 모델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러한 수익 모델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러한 희망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업체들을 조금 압박을 했겠죠. 뭔가 성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서 내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현장 밀착형 AI 커스텀 서비스인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업에서 업무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유출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사내에 있는 그런 개발자들이 따로 있거나 이 프로그램 코드를 회사 내규의 규정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아예 AI 기업에서 근무하는 그러한 개발자들이 직접 고객사 회사로 출근을 해서 그 회사에 맞는 커스텀 AI의 시스템을 바닥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만들어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사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안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주는 편리함이 있고, AI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매출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구조가 신설되면서 서로에게 윈윈인 그러한 사업 아이템이 미국에서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그 고객사 사무실로 파견 나간 FD, 이 개발자들은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비서를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뭐 AI 에이전트라는 내용이죠. 그냥 질문하는 거에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개개인들의 문서 작성이라든지 데이터 조회라든지 아니면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결제 승인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AI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그런 뼈대를 만들어주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철저하게 보안 장벽을 좀 치겠죠. 회사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되는 그러한 민감한 데이터나 업무 규칙 같은 거를 AI가 안전하게 학습하고 현장에서 그걸 지키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데이터 구조 자체를 그렇게 기업에 맞게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기업이 AI 시스템 하나를
시장을 구축하려면 정말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이거를 만든 사람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 제품을 구입해 와서 다른 코드 개발자가 이거를 회사의 시스템에 맞게끔 변형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모델 개발에 참여한 그런 엔지니어가 우리 사무실 현장에서 직접 먹고 자고 하면서 밀착해서 시스템 형성하는 부분에 집중해 주니까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몇 달에서 몇 주로 단축되는 거죠.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무려 4조를 들어서 6,000명 규모의 FDA 조직을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1조 5천억을 투자하면서 FDA 전담 부서를 꾸려가지고 고객사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근데 국내에서 이 FDA의 전략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지금 직접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기업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는 자체 AI인 하이퍼클로버 X가 있죠. 이거를 국내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그리고 국방부 같은 이러한 큰 기관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통점이 뭔가요? 바로 보안에 극도로 예민하다는 점이죠. 공공기관이나 국방부나 뭐 금융이나 이러한 기관들의 현장에 네이버 FDA 팀이 이렇게 파견을 나가는 겁니다. 그 핵심 개발자들이 은행이나 정부 청사 안으로 직접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내부적인 데이터와 깐깐한 규제 요건들을 현장에서 직접 분석하고 금융이면 금융, 공공이면 공공, 국방부면 국방부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에 맞춰서 독점적인 AI 에이전트를 안전하게 구축해 주는 거죠. 여기에서 또 네이버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국내 인프라 점유율이 굉장히 높죠. 네이버가. 그러면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이렇게 밀고 들어와도 적어도 국내 금융권의 까다로운 법적 규제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복잡한 그런 행정 프로세스들을 외국 기업들이 국내 정서에 알맞게 이해하고 맞춰주기란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서 네이버들의 개발자들보다는 좀 굉장히 불리한 요소겠죠. 이렇게 한 번이라도 국가기관이나 금융권들이 국내에서 점유율이 높은 네이버 개발자들의 손을 거쳐서 시스템이 한번 만들어지고 그 AI가 그냥 자리를 잡아버리면 나중에 돼서 뭐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그런 외국 기업들로 바꾸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지금 국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연동되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AI 체계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가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의 자리를 잡아버리면 이거를 외국 기업들이 뚫어내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지금 AI 관련된 사업에서 네이버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굉장히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B2B 쪽으로도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실적이 쌓일 수 있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네이버가 보여지고 있는 이러한 주가가 지금은 조금 아플지 몰라도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업사이드를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로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자리를 나중에 봤을 땐 여기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상승을 놓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시간을 얼마나 보낼진 모르겠지만 이러한 상승이 만들어졌을 때 지금 이 구간이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물론 그 평가가 나중에 나올지라도 지금은 우리가 현재 이 가격에 머물고 있잖아요. 이 저평가 구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현재 오늘 시장이 이렇게 오전에 조금 내려왔다가 지금 오후에는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또 걸렸죠. 뭐 어제는 매도 사이드, 오늘은 매수 사이드 이렇게 굉장히 어지러운 장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저점을 한 번 더 깼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중요한 유동성을 따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7,400선을 그 이상에서 종가 마감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되겠고 이게 일본 기준으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7,400 밑에서 종가 마감을 했을 땐 그때부터는 우리가 조금 개별 종목보다 지수적인 부분에서 리스크가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주의 깊게 봐야겠죠. 우리가 개별적인 종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장 전반적인 흐름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촉각을 좀 곤두세울 필요가 있겠고 여전히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위주의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ETF에 대한 영향력이 언제쯤 떨어지느냐 결국에는 이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쏠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시장이 반복되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가 아무래도 삼전닉스에 대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때문인데 이게 인버스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폭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서 가려지는 매도 압력이 그냥 단순히 차익 실현뿐만 아니라 이런 인버스 상품을 노리고 아예 수익 실현을 하려고 들어오는 그런 작정하고 매도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도체 주조의 이런 변동성 장세는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주님들이 이렇게 반도체 쏠림 현상은 계속 지속되고 뭔가 멘탈적으로는 흔들리고 우리 개별 종목은 안 가고 상황은 더더욱 안 좋아지고 악재는 없는데 관심이 없는 수급이 모이지 않는 그러면서 나는 점점 지치는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그리고 근 20년간 이렇게 극단적으로 쏠리는 장세 역시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차트적인 변화나 뭔가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펀더멘탈적인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제가 그때마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꼭 저희 채널에 대해서 한 번씩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금요일 장 마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한 주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프로였습니다.